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내드려야 해요. 큰 며느리 박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김순자는 소파에 움츠러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아 빠진 1980년대 옷가게 장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왜 자꾸 끄집어내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미경이 순자의 손에서 장부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몇 장이 떨어졌어요. 아니야. 그거는 버리면 안 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2023년이에요. 이런 헌 장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미경은 장부를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1985년에 순자가 동대문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이 집은 지금 50억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며느리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손주들을 해외 유학 보내버리더군요. 지금 이 집엔 며느리와 둘이 살아요. 어머니, 은행 일 때문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미경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아유, 복잡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어머니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재촉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경이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장영숙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소리가. 미경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순자야,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그래요. 미경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노란 종이들을 주워들었어요. 1983년, 1984년. 동대문 시장 매출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순자야, 내가 그때 옷가게 하던 장부 아니야? 맞아. 그때 참 힘들었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그런 옛날 얘기하시면 어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치매 환자는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치매라고? 순자가? 영숙이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네,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요. 미경의 말에 영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행에 가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 통장 정리하러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미경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뭐야? 그때 우리가 함께 카세트 테이프 들으며 장사했던 거 기억나? 순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조용필 노래 나오면 손님들도 따라 불렀잖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미경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옛날 얘기하시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미경을 노려봤어요. 사람이 추억을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순자는 멀쩡해요. 할머니는 모르세요.
밤에 얼마나 헤매시는지. 어제도 밤 12시에 동대문 시장 간다고 나가려고 했어요. 미경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더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나는 갈게. 순자야, 내일 또 와서 얘기하자.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을 때 순자가 잠깐 눈을 맞췄어요.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미경이 문을 닫고 나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옆집 할머니한테 이상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알겠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바쁘게 사는데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잖아요. 정우가 언제 들어와? 몰라요. 바쁘다고 했어요. 미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했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 괜찮다고 말려뒀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5년에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마련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정말 우리 집이야? 하며 기뻐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특히 둘째 정호는 엄마가 정말 대단해하며 안겨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5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놔둘 순 없지. 어차피 치매 걸리실 거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아. 순자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동대문 시장에서 마감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순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동대문 시장에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미경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치매 환자는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참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전화 오면 제가 받을게요. 어머니가 받으시면 또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요. 미경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왜 전화를 해? 통장 비밀번호 변경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순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걸까요? 내가 언제 바꿨나? 어머니, 또 깜빡하시네요. 어제 하셨잖아요. 미경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은행에 가지도 않았고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미경이 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하러 간다고 했어요. 혼자 남은 순자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없었습니다. 어디 뒀을까? 순자가 중얼거리며 이곳저곳을 찾아봤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숙의 목소리였어요. 순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제 그 며느리가 간 다음에 계속 신경 쓰였어. 괜찮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나 좀 이상해.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며느리가 내가 치매라고 하는데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영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히 멀쩡하지. 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내가 모르는 일들을 했다고 해. 은행 비밀번호도 바꿨다고 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야, 혹시 통장이나 도장 맡겨준 거 있어? 응. 며느리가 관리해준다고 해서. 아이고, 순자야.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요즘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재산 가로채는 거 말이야. 순자가 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내 돈이? 당장 은행에 가봐야겠어. 영숙이 순자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이분 통장 비밀번호 바뀐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은행에 오지 않았는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분명히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며느리분이랑 같이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했나요? 아니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며느리분이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순자와 영숙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나예요. 김순자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순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나서 컴퓨터를 봤어요. 이상하네요. 잔액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원래 얼마 정도 있으셨나요? 2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2만 원 남아있네요. 직원의 말에 순자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영숙이 부축했습니다. 언제 인출됐나요? 어제부터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요. 제가 은행에 온 적 없다고 했잖아요.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인출 기록을 보니까 모두 본인 확인 후에 인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도장도 일치하고요.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영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점심시간인데 집에 안 계시네요. 은행에 있어. 은행요? 왜요? 내 돈이 없어졌어.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또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얘기해요. 미경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혼자 은행에 가셨어요? 위험하잖아요. 내 돈 어디 갔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가 큰 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미경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걸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족 간의 일이거든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의 받고 한 거예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미경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찍었어.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미경이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영숙이 분해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순자를 속인 거라고요. 증거 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했는데요. 미경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관리해줘.
어머니, 영숙이 놀랐습니다. 괜찮아, 영숙아. 가족인데. 순자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순자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5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밤이 생각났어요. 엄마, 정말 우리 집이야? 진짜로? 그때 8살이던 정호가 방방 뛰며 물어봤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12살이던 큰아들 성호도 엄마가 정말 대단해하며 안겨왔었어요. 순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1979년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순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이들 키워낼게요. 그때 순자는 31살이었어요. 젊었고 무엇보다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동네 언니의 소개로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3평짜리 점포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그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첫날 새벽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줌마, 장사 처음 해봐? 옆 가게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고생이 많겠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렇게 순자의 장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도 안 벌리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오늘은 얼마 벌었어? 성우가 물어보면 순자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벌었어. 우리 성우 학용품 살 돈도 벌었고.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라면도 제대로 못 사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옷이 잘 팔리는지, 손님들이 언제 많이 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해 여름 순자는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하나 샀어요. 5,000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음악 틀면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옆 가게 영희 언니가 알려준 비법이었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하루 종일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로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특히 영숙이 자주 놀러 왔어요. 그때부터 친해진 거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매출 어때? 그럭저럭이야. 너는 뭐하러 왔어? 심심해서. 여기서 음악 들으니까 좋더라. 영숙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수다를 떨던 그 시간들이 순자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성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교복과 책값,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성우가 말했을 때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성우는 공부 잘하는데 학원 안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 다른 애들은 아빠가 돈 벌어오는데 우리는 엄마 혼자 힘들잖아. 그때 성우가 얼마나 철들었는지. 순자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말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100만 원이 생겼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정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왜 그래? 엄마,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다른 애들은 아빠가 학교에 와서 운동회도 하고 그런데 순자는 정호를 꼭 안아줬어요. 정호야, 엄마가 아빠 대신 해줄게. 다음 운동회 때는 엄마가 갈게. 정말? 정말이야. 우리 정호가 1등 하는 거 꼭 봐야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자는 운동회 날 가게를 닫고 학교에 갔어요. 하루 매출을 포기하는 거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달리기에서 2등을 했을 때 순자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어요. 엄마 봤어? 내가 2등 했어. 우와, 우리 정호 최고다. 그날 정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1985년 마침내 드디어 그 해가 왔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강남에 새로 나온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아파트 살 거야?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아이들한테 물려줄 집 하나는 있어야지. 대단하다, 정말. 혼자서 어떻게. 순자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분양 신청하러 갔던 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이런 아파트를 사신다고요? 네, 제가 번 돈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남자들도 이런 아파트 사기 어려운데. 순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이사하던 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엄마, 내 방이 따로 있어. 우와, 거실이 이렇게 넓어.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50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2천만 원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속에 담긴 순자의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그 마음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며느리가 하루 만에 털어가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머니, 이제 집 정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집 정리? 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알아요. 하지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미경이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순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원은 싫어. 어머니,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미경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집은?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을 팔라니. 점심시간에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안색이 왜 이래? 영숙아, 며느리가 집을 팔자고 해. 뭐라고? 집을?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아이고, 이 사람아. 너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영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아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둘째 아들한테 연락해봐. 미국에 있는 정호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
바쁘다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일인데 자식이 바쁘면 어떡해. 영숙이 답답해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얘기하세요? 미경이 영숙을 째려봤습니다. 순자가 요양원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가족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영숙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요양원 가고 싶어? 나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치매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순자는 멀쩡해요. 치매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진단서 있어요. 미경이 서류를 꺼냈어요. 분명히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검사 받으신 결과예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순자가 그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지난주에 같이 갔잖아요. 미경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단서를 봤어요. 이 병원이 어디예요? 강남에 있는 신경과예요. 치매 전문 병원이에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의사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 봐도 되겠네요? 영숙이 따졌을 때 미경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진단서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상해요. 순자는 정말 멀쩡한데 갑자기 치매라니. 영숙이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아, 그만해. 순자야,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며느리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어머니가 현명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영숙은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 이사하실 건가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요. 벌써 계약했어요. 미경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미경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면 돼요. 정우한테는 말했어? 아직 안 했어요. 말해봤자 걱정만 하실 테니까요. 미경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우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이 집을.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미경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정우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이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게 몰래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낸 마지막 문자가 생각났어요. 정호야, 엄마 위험해. 빨리 와줘. 정호에게서 답장이 왔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순자는 그 문자를 보며 힘을 냈어요. 정호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자.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미경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형수님, 저예요. 미경이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들이 언제 한국에 왔다는 거죠?
문을 열자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교통사고로 2달간 입원해 있는 바람에 큰아들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었지요. 아들 둘이 하나는 교통사고, 하나는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 정호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정호야,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안 주시고. 형수님도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못 드렸어요. 정호의 말에 미경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치매셔서. 치매요? 정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심해지셔서. 그래서 내일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미경이 변명했습니다. 정호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치매세요? 순자가 잠깐 미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괜찮아. 멀쩡해.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진단서도 있어요. 미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호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이 병원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문 닫은 걸로 아는데요. 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지난주에 갔는데. 확인해 볼까요? 정호가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 신경과 의원인가요? 아, 퇴원하셨다고요? 언제요? 아, 작년 3월에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가 미경을 똑바로 봤어요. 형수님, 이 진단서는 가짜네요. 가짜라니. 미경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 2억이 사라진 것도 알고 있어요. 정호의 말에 미경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 들어오자마자 은행부터 갔거든요. 정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 1년간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미경이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걸?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서 제게 위임장을 주셨거든요. 치매라면서 위임장은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정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호야, 엄마가 그동안 연기했어.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매일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셨거든요. 정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순자와 주고받은 수십 개의 문자들이 있었어요. 미경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쉽게 속으실 분이에요? 정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장도 찍으셨고 은행에서도. 네, 어머니가 일부러 찍어주신 거예요. 형수님이 뭘 하려는지 확인하려고요. 정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보고해 주셨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 돈을 노리는 것 같다고요. 순자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미경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형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사립탐정 보고서예요. 형수님이 지난 1년간 뭘 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미경이 그 보고서를 보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명품백 구입,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두 어머니 돈으로 하신 거죠?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계약서예요. 이 아파트를 40억에 팔기로 계약하셨더라고요. 시세보다 10억이나 싸게요. 그건 아마 나머지 10억은 형수님이 따로 받기로 한 거겠죠? 이중 계약이라고 하나요? 정호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미경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빼돌리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주니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이사 도와주러.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영숙이 반가워했어요. 어머나 정호야, 많이 컸네. 미국에서 언제 왔어? 어제 들어왔어요. 그동안 어머니 많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영숙이 눈치를 챘어요. 정호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영숙이 듣고 나서 화를 냈어요. 이런 나쁜 년이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영숙이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혹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형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봐주신 분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내가 다 봤어. 순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도련님,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모신 것도 생각해서. 모셨다고요? 어머니 돈 빼먹으면서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돈을 돌려주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얘기하든지. 미경이 완전히 항복했어요. 알겠어요. 돈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께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정호가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순자가 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호야,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정호의 말에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미경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와 정호 그리고 영숙만 남았어요. 정말 다 끝난 거야?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어? 사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처음 이상하다고 연락하셨을 때부터요. 정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형수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설마 했어. 가족인데. 하지만 어머니가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어요. 정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또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게 했다. 은행에 가서 뭔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요. 순자가 미안해했어요. 정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국에서 바쁠 텐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정호의 목소리가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던 거 다 기억해요. 제가 운동회 때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루 매출 포기하고 오셨던 것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애들 아빠들보다 우리 엄마가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호가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형은 의대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공대 가겠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너희들 교육비 때문에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순자가 옛일을 떠올렸어요. 알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정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가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영숙이 옆에서 들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참 기특한 아들이야. 순자야, 내가 복이 많아. 순자가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그런데 너 미국에서 일 괜찮아? 갑자기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한국 지사장으로 파견 보내기로 했거든요. 정말?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서요. 정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계속 한국에 있는 거야? 네, 이제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정호의 말에 순자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쁠 줄. 영숙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넘게 순자를 지켜봤는데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 정호가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정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 같은 아들을 뒀으니까.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언제부터 형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그런데 확신이 든 건 은행에서 돈이 사라진 걸 확인했을 때야.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무섭긴 했지.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순자가 아들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치매 연기는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치매라고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 말이야. 그래서 나도 역이용해보자 싶었지.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똑똑하세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흐뭇하게 봤어요. 정호야, 너 같은 아들 둔 순자가 부러워. 아주머니도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호가 영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가 30년 넘은 이웃인데.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영숙이 돌아간 후 순자와 정호만 남았습니다. 정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그동안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멀리서도 항상 엄마를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 달라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이고, 정호야. 엄마가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정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순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 그 힘들었던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정호야, 내 회사 일은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지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정호는 정말로 한국에 정착했어요. 강남에 있는 IT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얼굴이 좋네. 영숙이 들어오며 웃었어요. 그럼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순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야, 너 정말 효자다. 요즘 순자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돌봐주셔서요. 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순자야, 그 며느리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던데? 너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나 봐. 영숙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발견됐대요. 잘했어. 그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지난 일이야. 순자의 마음은 정말 편안했어요. 복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거든요. 정호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지혜가 생기나 봐.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한테 연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지. 어머니를 믿고 기다리길 잘했어요. 정호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그렇게 연기 못했을 거야. 영숙아, 너도 많이 도와줬어. 내가 의심해줘서 고마웠어. 순자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때 정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동료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어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간호사예요.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에요. 언제 만나볼 수 있어?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데려올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게요. 아이고, 기대된다. 순자가 기뻐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영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럼 손자도 곧 볼 수 있겠네. 할머니, 너무 성급하세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호야, 엄마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모자야. 보기만 해도 흐뭇해. 그날 저녁 영숙이 돌아간 후 순자와 정호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미국에서 바쁠 텐데 엄마 걱정해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내가 잘 커져서 엄마가 자랑스러워.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안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985년에 이사 온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구나.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정우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